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이화여대 교육학 석사과정 박주연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개인차를 반영하지 못했고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과 동떨어진 학습 경험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 흥미를 탐색하게 하고 이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과목 선택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교육과정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과목 선택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가? 둘째, 과목 선택권의 확대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적합한 그런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과목 선택권의 확대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들입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및 편성 현황, 과목 수요에 따른 교원 수급 방안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 동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목 선택 경향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진로와의 관련성과 자신의 흥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운동욱의 연구에 따르면 내신과 입시에 유리한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학생들은 자기 진로와 흥미에 관련된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양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또한 존재합니다. 내신과 입시에 유리한 몇몇 과목으로 선택이 집중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회귀가 되며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에 해당합니다. 앞서 이 김동욱의 연구에서 소수의 응답이지만 내신과 입시에 초점을 맞춰서 과목을 선택을 한 학생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의 다양화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평택의 A고등학교 학생 2명과 교사 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해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과목 선택 경험이 있는 두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해서 그 선택의 맥락을 탐색하였고, 면담은 2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1차 면담 때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과 그 과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2차 면담에서는 과목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학생들이 면담 내용과 더불어서 학교 교육과정의 문서를 분석하면서 학생들이 과목 선택 경험을 시공간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결과 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들은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현실적인 요인은 주로 높은 성적 혹은 안정적인 직업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것을 획득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과목 선택과 관련된 두 학생의 내러티브입니다. A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의 선도학교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확대해서 개설하거나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교과목 안내 책자를 배포하거나 교과목 설명회, 진로 상담이나 알과 같은 행사를 개최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지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예지 학생은 과목 설명회 당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이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이과가 직업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말을 듣고 이과를 선택하였으며, 지구과학 과목은 나중에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자신이 흥미를 가졌던 지구과학 과목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물리, 화학, 생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입시에 유리하다라는 조언에 따라서 해당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김예지 학생은 자신의 미래와 꿈에 대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저소득층의 노인 소외 현상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문과 계열을 희망을 했으나 과목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자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를 했고, 이에 자신의 꿈과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생각하기에 입시와 취업은 안정적인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자신의 꿈을 두는 것보다는 이과를 선택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이정민 학생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담임 선생님과의 진로 상담을 통해서 심리학과를 희망하게 되었지만, 이 심리학과라는 진로는 어떤 일관성 있는 과목 선택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설정한 진로였습니다. 2학년 진입을 앞두고 학생은 본격적인 과목 선택을 준비를 해야 했고,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판단하기에 자기는 암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과보다 문과 과목에서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서 문과 계열을 선택을 했으며, 계열 선택 이후 생활 기록부를 채우기 위해서는 진로와 학과를 대략적으로나마 정해야 했고, 이에 심리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진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관된 과목 선택이 어렵고, 또 생활 기록부를 따임새 있게 구성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불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또 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경쟁지향적인 원리를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또한 경쟁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A고등학교의 김 교사는 학교부터가 입시 실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학생에게는 성적과 생기부에 유리한 그런 교과목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사는 학생이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게 학교와 교사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른 과목 선택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내신의 유불리, 취업 가능성 등과 같은 여러 현실적인 제약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하거나 자신의 흥미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과목 선택의 양과 폭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획일화된 경쟁 논리로부터 탈피해서 학생이 자신의 배움과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구상하고 이에 기반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게 하는 자기 탐색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 교육이 직업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닌 교육 본연의 가치와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